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가만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이 이건 언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언어는 우리가 이 입모양도 봐야 하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등 언어를 배우는 거라 하더라도 기초적인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려면 이 수학이나 과학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이 선생님이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 요소. 자, 이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QR코드 찍어서 교재를 사셔서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 URL로 들어가시면요, 그 웹페이지가 나와요. 그 웹페이지에, 자이스토리 2024년 영어 어법, 기본 어법, 어휘,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기초 강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왜 튜터링을 받겠습니까? 과외나 튜터링을 받는 이유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재 기본 강의를 인강을 듣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기초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 튜터링을 통해서 그걸 늘 복습을 하면서 보완을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의 의미가 있고요. 복습을 하는 리뷰잉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가 좀 실력이 되는데 이걸 선행을 해야 되거나 예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의를 좀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겠다 할 때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도약을 하고 싶다. 뭐 제대로 된 퀀텀 점프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매우 향상을 시키고 싶습니다 할 때도 과외를 통해서 과외의 그 키워드라든가 키포인트를 선생님한테 전수를 받으면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어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도 과외를 받고요. 실력이 기초가 부족한 사람도 과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올라 있는 중간 정도의 그룹의 학생들이 제 과외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학원 정도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학생들조차도 과외의 니즈가 있어요. 왜? 이 개인화된 1:1 과외만큼 자신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서 궁금증을 빨리 풀어주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외, 즉 튜터링의 장점을 설명을 미리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내용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내용 자체가 매우 쉽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했고, 중학교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법에 대해서 한글로 영어 문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구하고 절이 있습니다. 구는 이제 뭘 뜻하냐면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 안에서 명사, 형사, 부사 등의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사라는 게 국어 문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팔품사. 이제 품사라는 게 있어요.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구를 이루는데 이 구가 단어 자체가 품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구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는 여기 보시면 명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어요.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구고요. 형용사처럼 쓰이면 형용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구예요. 그럼 선생님, 명사는 뭐고 형용사는 뭐고 부사는 뭡니까? 명사는 보세요. A brave fisherman. 만약 용감한 낚시꾼이, 그러니까 낚시꾼이라는 뜻이죠. fisherman. 여기 그림 보시면 나오죠. 이건 결국 뭔가 명확하게 사물을 지칭하거나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명사라고 하죠. 근데 이걸 왜 구라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명사처럼 쓰이지만 이거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가 모여서 쓰여진 거예요. 2개 이상의 단어가.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뭉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죠? 자, 그래서 우리 A brave fisherman caught a shark. shark도 명사죠.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catch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구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고 앞에 어는 그냥 관사일 뿐입니다. brave fisherman 이게 바로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구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단어가 두 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형용사처럼 사용되는데 단어가 뭐예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 구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뭐예요? 수식해주는 역할, 즉 꾸며주는 역할,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 보시면 The woman in the red dress에서 in the red dress 이 부분요. 제가 가로할게요. 실제로 이 꾸며주는 부분이 없어도요. The woman was a famous singer. 자,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완벽한 언어로서 그 여성은 유명한 가수이었다. 그쵸? 가수였다. was니까 동사 과거 형태 비동사죠. 뭐뭐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완벽한 언어적으로 구성이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in the red dress라고 해서 뭐예요?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인데 그 여성을 명확하게 수식함으로써 찾을 수 있겠죠. 좀 더 보충 설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In the red dress는 자 여기 보시면 이는 형용 관사 전치사 그 다음에 더는 관사 그 다음에 red 명사 dress 명사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사용돼서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가 돼요. In the red dress. 그리고 형용사 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반드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preposi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 앞서서 관사 앞에서 항상 포지션을 잡고 있다. preposition이라고 우리도 앞전자를 써서 앞에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품사를 뜻한 사. 그래서 전치사라고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반드시 명사 앞에 관사 붙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형용사구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구가 있어요. 부사구는 The girl read some magazine very fast. Very fast. 자 여기서 very fast 보면 이게 부사구예요. 부사구. 왜 부사구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사라는 품사는 뭐죠?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이건 명사를 수식한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죠. 동사의 수식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동사가 여기서는 뭐예요? read 그죠? 읽다라는 read가 여기서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some magazine 잡지를 읽고 있어요. 몇 개의 잡지를 몇 권의 잡지를 읽고 있어요. Very fast 아주 빨리란 뜻이요. fast.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고요. Very fast가 빨리 읽는다 하면서 읽는다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구예요. 역시 very fast라고 해서 단어가 뭐예요? 한 개가 아니죠?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법이나 어법 문제를 풀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My drone flies really high. Really high. 뭐예요? 아주 높이 날아간다 라는 뜻이죠. 비행한다, 날아간다. 그래서 flies라는 뜻입니다. My drone 주어가 되겠고 flies가 뭐예요? 동사 verb가 되겠죠. 그래서 really high가 여기서는 높이, 정말 높이 난다 라는 뜻이니까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부사구가 될 겁니다. 근데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에요. really high.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부사가 아니라 구가 되겠습니다. 부사, 구. 네.
다음엔 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중학생 과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쯤 이제 중학생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문장에 이제 구와 절을 가르칠 때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 이제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제 동사와 그 다음에 수식 관계 정도만 알고서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해도 쏘쏘 괜찮아 이렇게 하던 때에 공부를 하다가 정확한 문법으로 문장을 구사해보자, 또는 정확한 문법으로 라이팅을 해보자 라고 할 때쯤 이 영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들어봐도 영어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들어봐, listen to me, this is the sentences, but it is different to make these sentences single line. Single sentence is different from its two sentences, conjunction or conjunction such as and, or, and also, and so on.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는데, 지금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해외에 가서도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 conjunction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What does it mean? What is the conjunction? conjunction이 뭐냐면 연결사라는 뜻이에요. 연결사. 이 연결사를 써서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이게 뭐냐면, 너는 나한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위절, 종속절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너무 말이 어려워요, 한글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들으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이게 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편하게, 그리고 선생님 블로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유료로 했더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sentence, 그러니까 only one single sentence, there is a single sentences. 이건 뭐야? 절은 아니야. 그냥 sentence. 근데 만약에 there are two sentences or three sentences over the two sentences,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There are over two sentences. 그러면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한글로 바로 뭐라고 나와야 돼요? conjunction. 뭐예요? There are conjunctions such as and, or, but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한글로 절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You got it? 이렇게 하라. 그래서 등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어요. 절이 뭐예요? 구가 뭐예요? 보기만 해도 싫었어요. 근데 왜 이런 한국어로 된 이 문법을 국어에서도 한국어 문법, 어법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모르면요, 나중에 어떤 어학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요. 이거를 언어의 약속으로, 사회적인 약속으로 우리는 이런 conjunction을 쓰는 것을 절이라고 말해. 반드시 over, more than two sentences or over two sentences. 두 가지 이상의 문장이 존재해야 된다. 그것들을 conjunction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일단 종속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등위절은 어느 한 절이 다른 절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걸 절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등하게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등자를 써서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she left but she stayed. 이건 뭐냐면, 그녀는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남아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she left와 we stayed가 서로 동등한 문장이고, 그 사이에 but
but이라는 자 뭐예요? conjunction 연결해주는 연결사죠. 이게 바로 뭐다? 우리는 연결사, 연결해주는 품사다 해서 연결사라고 사회적인 약속을 하고 글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영어든 어떤 언어를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모든 언어는 다 뭐예요? Over the two sentences, more than two sentences, there are conjunctions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거 절이구나. 이게 영어의 약속이잖아요. conjunctions, 그죠?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는 아 이거 절이구나. 영어로 말하면 어렵잖아요. There are conjunctions such as and, over, but,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국어로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 bought some ice cream for 이상하다. 이것도 그럼 conjunction이겠네요. It was hot outside. 자, 여기서 이 for는요 전치사가 아니라 연결사로 쓰여졌어요. conjunction으로 쓰여졌다라는 뜻이죠. 그죠? 선생님이 영어로 컨정션까지는 안 적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우리는 한국어로 뭐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second language가 아닙니다. foreign language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다릅니다. second language는 영어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foreign language는 반드시 mother tongue, 그죠? 모국어로 뭐를 가르친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some 아이스크림 좀 샀어. 그죠? 과거죠. 보트니까. 그리고 여기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뜻하는 거예요. for는 여기서는 연결사로 쓰여서 이유를 뜻해요. 이유. 왜냐면은 it was hot outside. 바깥이 너무 덥거든. 그래서 여기서 for라는 이유, 잘 쓰이진 않지만 이유를 뜻하는 연결사로 여기서도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there are over two sentences, more than two sentences, and conjunction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요.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related with these sentences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문장들이 서로 관련돼 있다 해야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등위는 동등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연결사 conjunction이 쓰여요. 하지만 여기서는 relationship이 있습니다. relation. 그래서 종속절에는 relation, 서로의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relation을 보셔야 종속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종속절은 명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구랑도 비슷하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게 뭐냐면 절이지만 문장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지만 문장 자체가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문장 자체가 형용사처럼 다른 걸 수식해주면 형용사절,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해주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가 아니다, 단어와 단어가 아니다, 뭐? 문장이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요. relation이 있어야 돼요. 이 relation은 뭐냐면 동등한 컨정션과 달라요. 어떤 관계가 있냐 볼게요. Whether he will come is not certain. 뭐냐면 그가 뭐 한다? 오든, whether 하면 뭐뭐이든 아니든이란 뜻이죠. 그가 올지 안 올지 is not certain. certain한 분명한이야 되니까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앞에 전체 whether he will come이라는 것은요, 명사절로서 전체가 무엇의 역할을 하냐? 주어의 역할을 해요. 그죠? 하나의 이 큰 뭐예요? 패키지라고 합시다. 이 패키지가 절,
문장 sentence죠. sentence. 이 sentence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쵸? 주어는 명사 말고는 안 돼요. 그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문장이 왔어. 그러면 이건 뭐냐? 문장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명사로서 쓰였고 관계 자체가 뭐다? 동사의 주체다라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rel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절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I didn't know that you were interested in playing the guitar.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that이라고 관계사절이 있어요. 그쵸? 예, relation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장을 연결시켜 줄 때 conjunction 연결사 and, or, but, for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다? relation이기 때문에 관계사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that 같은 것들이 뭐냐면 관계사가 돼요. relation. 그래서 여기서 whether도 마찬가지예요. 생략할 수도 있지만 관계사로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didn't know. 난 몰라. 여기까지가 왜요? 문장 하나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that이라는 관계사를 앞에 두고 you're interested in playing the guitar 그렇게 돼 있죠.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필리핀 사람보다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선생님이 캐나다를 1년 동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you're interested in playing the guitar. 기타 연주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이 문장이 뭐예요? that이라는 관계사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냐? 여기서는 명사절인데 목적어에 위치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어, 나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요? 주어는 I, 그 다음에 know가 동사, 그 다음에 대절, 보통 대절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명사절이에요. 이것이 목적어로서 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명사절에서는 반드시 명사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문장 성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시면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명사처럼 하게 됩니다. 전체가 다 이제 보호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입니다. 벌써 우리 수업 시간 20분이 넘어가네요. 네, 형용사절이고요. 부사절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몰랐어요. 자, 형용사절은 똑같습니다. 문장이 관계사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두 문장이 There are two sentences and 뭐예요? Related with two sentences such as 뭐예요? That, which, whether, what, who, whose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겠죠. 그죠? 형용사처럼 반드시 쓰여야 되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반드시 뭘 수식해 주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this is the ring 해서 ring을 수식해 주는 역할로 which라는 관계사가 쓰였고요. 이 which는 관계사입니다. relation. 그래서 she gave me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그 반지. 이거는 반지를 수식해 주죠. 이렇게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반지 이렇게 수식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who라는 관계사가 사용돼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요. 여기서 연결사가 아니라 관계사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관계사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떤 관계예요? 형용사절 관계예요. 그래서 who speaks German 하면 독일어를 말하는 the only one, 그 단 하나, 그죠? 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You're not the only one who speaks German. 네, 그 다음에 부사절. 부사절은 뭐냐면 자, 동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부사죠. 그죠? 근데 절이라고 했으니까 문장으로 수식을 해 주는 거겠네요. 네, 봅시다.
When I looked at him, 내가 그를 봤을 때 He smiled at me. 나를 보고 웃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를 봤을 때 웃었어 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의 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부사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뭐 했을 때 웃었어, 뭐 어떻게 웃었어, 뭐 이런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부사라고 따로 이렇게 나타내나요? 자, 시간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조건, 양보의 뜻을 갖는 걸 절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문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영어에서는 이 경우가 아니면 부사로서 문장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있어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스킬로서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어떻게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 풀 때 절대 문제 틀릴 리 없어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때 when, while, as, until, after, before, 그 다음 이유를 뜻하는 거 because, as, since, 그 다음 조건 if, unless, as long as, 그 다음에 양보나 대조를 하는 거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 다음 while은 똑같이 뭐요? 때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하면서 대조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사절은 특이하게 동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부사절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동사를 수식하지 않고 특수한 용법으로 쓰이면 때나 이유, 조건, 양보 등의 의미를 갖는 절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I love this song because Honey wrote its lyrics. 자, 여기서 lyrics 가사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가요 가사 말고 lyric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나는 이 음악을 사랑하는데 헨리가 이 가사를 썼기 때문에 난 좋아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를 뜻하는 부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이제 구입하셔서 맞는 거 고르기, 수능 대비 맞는 거 고르기부터 할 거예요. I don't know where he will coming or not. 자, 여기서는요, whether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절이에요. 관계사절. 그죠? 관계사절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러면 he will come이겠어요? he coming이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문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문장이 와야 되니까 will coming 올바른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쉬우죠? 앞에 설명 듣고 들으시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전체를 다 선생님이 풀어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도 키포인트와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짚어주면서 반드시 개념만큼은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